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창훈 선생님이 아이들의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낄 때는 실제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배우거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라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는 학생 본인보다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어쩌면 더 관심을 가지는 주제일 수는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누군가가 공부 재미있게 만드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아마 그건 대박이겠죠. 저도 재작년에 공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책을 집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혼자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여 공저자를 구해서 같이 써볼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모두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운 이유가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 공부는 재미없는데 그 재미없는 공부를 재미있게 만드는 뾰족한 비법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또 있다고 해도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재미있는 공부가 성적과는 또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초등, 중등, 대학교 아이들을 다양하게 가르쳐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항, 이렇게 공부해서 바로 성적에 반영이 되느냐에 대한 확답은 좀 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공부를 하면 꼭 바로 성적이 올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재미가 좀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는 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봐도 몇 가지 공통적인 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메타버스 마을에서 생긴 일에 대한 범인을 추적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활동의 성인용 버전이 지금 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살인사건 추리하면서 영어 학습하는 건데요. 이 두 활동은 제 교수 경력 10몇 년 중에 학생들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활동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이 두 활동의 원리를 살펴보면 뭐니 해도 몰입되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이야기가 재밌으면 사람들은 몰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빅히트한 게임이나 문학작품, 영화 같은 것만 봐도 그렇죠. 그런 빅히트한 작품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접목하여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 두 활동을 제가 의도적으로 짝을 맞춰서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활동이 더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짝 나름이고 활동 나름이긴 하지만 인간이 수천 년부터 재미있다고 하던 게임이나 사회적 활동을 보면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 속성상 혼자 뭘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협력, 경쟁, 소통하면서 하는 활동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지고 오래갑니다. 모든 활동을 짝 활동, 그룹 활동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하는 활동을 가끔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창훈 선생님이 저번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뭔가 의미 있는 또 참여하는 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육학에서도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는 학습이거든요. 여기서 의미 있는 학습이라는 건 우선 나한테, 즉 본인한테 의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의미가 있고, 내가 앞으로 할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또 내가 배워서 어디다 쓸 수 있는 지식인지 또 기술인지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재밌든지 그 자체로 재밌든지 아니면 친구랑 해서 재밌든지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라면 이건 배워서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를 때 가장 아이들은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아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면 아마 연결하기도 쉽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지금 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창훈 선생님이 제안한 대로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즉 학습 결과물이나 과정이 사회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소셜 네트워크나 웹사이트, 유튜브 등에 올리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작으나마 자신이 연구한 것이 그냥 선생님 책상, 그러니까 제 책상에서 성적만 받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보람있고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감도 그만큼 생기고요. 여기까지 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주제, 공부를 재밌게 할 수는 있으나 성적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방법으로 했다라는 주제로 서울대 사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고요. 물론 어떤 학교를 갔는지 공부를 잘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긴 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다고 생각한 그 아이들이 과연 사회에서 공부 못해서 낙오가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